세상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을 했다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기는커녕 벌금 폭탄을 때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도깨비 같은 이야기가 만화책이 아니라 2013년 백주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문제는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고 집회를 벌였다가 오히려 7천만 원대 벌금을 맞았답니다.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 초대석 사실은에서 벌금 폭탄 사태를 둘러싼 가슴 아픈 사실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대련 활동가죠. 박지향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기다리셨죠? 예. 저희가 카메라 세팅을 하는 과정을 보셨는데 예. 인터넷 방송이라고 이거 저희가 간단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네. 아셨죠? 네. 기다리게 해서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잘생기셔가지고. 헐. 야, 이거 분위기가 괜찮은데. 네. 이게 상당히 제가 비분 관계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예. 아니,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맞아요. 벌금 7천만 원? 지금 우리 박지향 씨가 가지고 나온 벌금 지로 영수증입니다. 이게 잘 잡힐까 모르겠습니다. 야, 실제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무려 얼마야? 55만 원? 55만 원. 뭐 여러분들 55만 원 정도 가지고는 껌 사드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일반 서민들한테 얼마나 진짜 하늘이 무너질 만큼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달 야. 알바를 해도 다 못 버는 돈. 그렇죠. 자, 지금 이런 분노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할 건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박지향 씨 모시니까 분위기가 훈훈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대련에서? 저는 올해 한대련 정책선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위원장님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활동가라고 그랬는데 네. 정책선전 위원장. 위원장님. 아유, 예. 뭐 정책도 생산하고 네. 이런 거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 맡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한대련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예. 한대련이 그러니까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체인가요? 예전에는 이제 한총련 이런 거 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네. 사실 이제 대학 학생회가 기본이 되긴 하는데 그 외에도 뭐 학생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좀 개방적으로 다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오고 총학생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대학생 단체고 처음에 출범할 때는 네. 약간 운동권, 비운동권 이런 것도 가르지 말고 지방대 수도권 이런 것도 가르지 말고 뭐 2년제, 4년제 없이 다 포괄적으로 전체 300만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요구를 가지고 한번 대학생들이 좀 연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해보자라는 게 취지였는데 네. 요즘에는 좀 많이 탈퇴도 하고 그래서 위력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 학생회 단위라 많은 대학생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60여 개가 아니라 한 600여 개의 단체를 아우르고 있는 위원장님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좋습니다. 우리 박지향 위원장 모시고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볼 오늘의 사실 네. 3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대련 벌금 폭탄은 잘못된 처사다. 이게 사실인지 그렇죠. 단번에 사실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저희가 한번 조목조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한대련은 통진단과 관계가 없다. 빠밤. 빠밤.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마지막으로 한대련을 불법 사찰했다. 사실이요?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일 톱뉴스로 전 언론이 보도할 만한 충격적인 사안인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7천만 원 가량, 6천만 원이 넘는 예. 엄청난 돈, 벌금이 지금 학생들한테 부과가 됐는데 학생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학생들한테? 2011년에 네. 반값 등록금 촉불이 거세게 타올랐잖아요. 네. 그 이후에 많은 정치권에서 네. 이제 학생들의 이런 요구를 가지고 진짜 반값 등록금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지금도 그렇고 실현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이런 집회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많이 잡아갔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벌금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돈으로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뭐 많게는 150만 원, 적게는 한 5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받아서 야.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런 생각. 그럼 요 55만 원 나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적게 그래도 받는 싼 편이네요. 네, 그렇죠. 야, 100만 원 넘게. 이를테면 김재동 씨도 옛날에 반값 등록금 예, 예. 요구 네. 약속 이행 집회 있을 때 예. 거기서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집회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 이후에 이제 네.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벌금이 날아와서 그 당시에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대학생들에게 네. 사찰로 이렇게 벌금이 날아와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 한 1억 5천 정도 시민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거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학생들의 실천은 이어졌거든요. 그때 네. 많이 타오를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권에 요구하는 활동들 하면서 나온 벌금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가량이 돼서 야, 여러분들 혹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잠깐 지나가는 걸로 봤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2011년부터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어떻게 알아서인지 1억 넘는 돈을 벌금으로 물리기도 했고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건데 그쵸. 야, 정말. 이번에 2012년에 한 게 주요돼서 이렇게 왔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일상적인 그런 집회 뭐 대체로 합법 집회였을 거 아니에요. 네, 신고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불법 집회도 있었죠. 네. 근데 여하튼 간에 예. 대부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하고 합법 집회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벌금을 고지한 거예요? 누가 참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사진으로 많이 찍으세요. 사찰을 체증? 많이, 예, 체증을 네. 많이 하시고 뭐 이번에도 국정원 촛불이 타올랐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한대련에서 처음으로 촛불 집회 장소를 열었었는데 그때 그냥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뭐 물론 신고된 집회였고 네.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 있었던 학생들에게 갑자기 소환장이 무더기로 막 날아오는 거예요. 수십 명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전 이제 반값 등록금 집회 때 많이 참여했던 학생들이 얼굴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진을 막 다 찍어서 대조를 해가지고 너 참여했지? 뭐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말씀 중에 네.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증을 해서 벌금을 매겼다는 건데 그 얼굴만 보고 얼굴에 주소들이 다 써 있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집을 알고 직업을 알고 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이 불법 체증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고발 뉴스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발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 무시무시한 우리 그 개인 사생활 인권 침해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로 고발해 드릴 상황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학생들 피해가 주의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우리 사실로 다시 돌아가면 벌금 폭탄이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의 주장이 너무 네. 정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약속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의를 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대고 대학생들의 대고 반값 등록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왔던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뭐가 되는 건지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네, 원천적으로 그렇죠. 잘못을 한 사람들 따로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약속 이행을 요구했을 뿐이다. 합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사실 뭐 이걸 데모를 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뭐예요? 등록금을 누가 올렸는데요. 그래서 학생들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런 걸 정치권의 고호를 정략적으로 이용은 하는데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어보고 싶어서 작년 총대선 앞두고 계속 이렇게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뭐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언론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새누리당 같은 데다가 네. 너희들이 이렇게 공약했으니까 언론에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다른 정당은 대답을 다 해줬어요.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고 했었는데 근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다가 진짜요? 예, 느닷없이 갑자기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뭐랄까 뭔가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반값 등록금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그 통과할 수 있는 그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예, 안 하고 갑자기 반값 등록금 본인이 약속을 잘 지키니까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화도 났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약속한 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뭐 삼불배도 하고 삭발도 하고 뭐 삼천배도 하고 그럴 때는 무시하다가 마치 자기가 처음 내는 공약인 것처럼 정말 대학생들 때문에 가슴 아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씨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러 갔어요. 면담 요청하러. 과연 공약 이행할 의지가 있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고 있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게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하면 안 되지. 그죠. 네. 그래서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 당사에 들어갈 때도 네.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공당이니까. 네, 공당이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플랜카드를 쫙 펼쳤죠. 왜 새누리당 약속 지키지 않냐, 이거 확실하냐, 면담 요청한다. 그 순간 이제 이렇게 막 연행이 돼가지고 그 밖에서 기다리는 학생들까지 해서 좀 잡혀가는 해프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 네. 2대에 걸쳐서 MB 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여하튼 안 지키고 있다. 네. 그럼 최소한 이 벌금이라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약속을 2대에 걸쳐서 안 지키고 있고 학생들은 합법적으로 투쟁했을 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실은 벌금 폭탄 잘못된 것이다. 이건 사실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곁들여서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 아르바이트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후원 주점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잠시 안내 좀 해주시죠. 다음 주에요. 다음 주가 언제죠? 이번 주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촛불 집회를 하죠. 10월 26일. 예.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시청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서울역으로 변경이 됐다고 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오늘 지금 간부들이 다시 섭외 중이에요. 서울역 인근으로? 네, 근처에 많이 오실 수 있을 것 자, 같아요. 아직 그러면 장소는 요거 확정 아직 안 됐답니다. 10월 26일 네. 서울역 인근으로 해서 네. 분위기 좋은 대로 네. 이제 촛불 후원 주점 학생들을 위한 후원 주점이 열린다니까 저희도 꼭 갈게요. 고발리스도. 정말요? 가서 주세요. 좀 쌈짓돈 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사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련은 네. 통진당과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발적이다. 통진당이 무슨 뭐 나쁘다 좋다고 떠나서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언론들이 한대련을 공격하면서 네. 통진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마치 통진당이 학생들을 앞세워서 무슨 반정부 투쟁하는 것처럼 그런 보도가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통진당과 관계가 깊습니까? 깊다고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다른 당들과도 깊어요. 새누리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대학생 대중단체로서 그런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시기에 20대 대학생 투표율 높이기 위한 활동도 했었고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서울대 시립대가 반값 등록금 1호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너무 좋대. 네. 학생들도 좋은 학생도 더 많이 모이고. 맞아요. 네. 박원순 후보랑 당시 나경원 후보한테도 네. 저희가 이제 그 정책 연대를 제안을 했었는데 네. 나경원 후보는 이제 거부하셨고 박원순 후보께서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공약을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책 연대를 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어떻게 보면 본 거죠. 그래서 정말 1호 대학을 탄생시켰고 이제 총선 때 대선 때는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각 공당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받고 연대와 지지도 했었고요. 근데 네. 그런 정치에서 특히 이제 진보당과의 관계를 많이 문제를 삼으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콕 집어가지고 그죠? 그 네. 통진당 그 내홍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네. 관련해가지고 부정경선 때 그 당시에 이제 일부 간부들이 좀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에. 그래서 그게 많이 이제 빌미가 돼서 한대련은 통진당의 뭐 키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단체에 아주 사실 부분적으로 저는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크게 뭐 부풀려져서
사실 뭐 60여 개의 대학생 네. 학생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 조직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약간 보도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이런 것들이랑도 연루가 또 돼가지고 네. 뭐 한대련은 아로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진짜요? 네, 정말 어디서 그런 기사가 떠요? 저는 조중동을 안 보니까. 아 조중동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요? 모 일보에서 어. 떠서 막 전화로 막 항의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연결이 꼬리를 물고 한 번에 탁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광범위한 네. 집단이고 네. 정치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대안을 찾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단체, 정당과 불가피하게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정 몇몇 사람들이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네, 저는 안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한대련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학생 회원들도 있지만 이제 뭐 주요하게는 대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 정치적 성향을 좀 살펴보면 사실 새누리당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뭐 민주당 계열도 있으시고 저는 이제 노동당, 정의당 이런 당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러 봤는데 그래요? 예, 근데 진보당 관련된 것만 좀 왜곡돼서 부풀려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당시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기층에서 비판 여론이 되게 크게 일었어요. 왜냐하면 기층이 뭐 예,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나 학생들을? 그러니까 뭐 네. 과학생회도 한대련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진짜 반값 등록금과 대학생 청년 실업 문제가 연대를 통해서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대련 활동 열심히 하는데 뭔가 특정 정당과 관계 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말이냐 사실이냐 좀 거부감이 아무래도 네. 일반 학생들, 기층 학생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좀 가질 수 있겠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일부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대련은 통진당과 관계 없다. 이건 좀 센 것 같고 네. 적절한 수준의 일반적인 수준의 관계를 네, 정책연대를, 가지고 있다. 정책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기자로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국정원이 한대련을 불법 사찰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네, 이게 사실입니다. 저도 본인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무뎌가지고 혹시 누가 뒤에 쫓아와도 네. 뭐 잘 모를 것 같은데 뭐 전화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요? 예. 저희 한대련 네. 그 지금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회장님이 네. 한대련 의장인데 네네. 관련해서 이제 간부들이 국정원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런데요? 그 아저씨들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요. 다짜고짜 나는 국정원 직원인데 이거 끊으면 법적 문제 생길 테니까 끊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네. 꼬치꼬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캐물었대요. 그래서 뭐 김나래가 뭐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초학생 홈페이지 해킹당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는 간부들도 모르는 사실 있잖아요. 해킹 당했는데 바로 복구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가짜 국정원 직원일 수도 있는데 그죠. 본인 일단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시네요. 그죠? 네, 그쵸. 그리고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이 나 국정원인데 전화 끊지 마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만큼 뻔뻔해진 거네 사실이라면. 그죠. 네. 근데 그때 국정원 관계자가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한대련 의장이 거동이 수상하다는 신고 전화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거지 사찰을 했다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되게 좀 심각해요. 저희 한대련 의장님이 여자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취를 하시는데 주변에 이제 자취하는 뭐 주변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변 분들이 계속 너 없을 때 남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뭐 좋아하는 팬일 수도 있겠지만 국정원 직원이지 않나 해서 자취방에 지금 몇 달째 못 들어가고 학교에서 상주하고. 그 정도예요. 네. 개인이 느끼는 네. 고통이 되게 심할 텐데 저희가 그러면 네. 그분 직접 통화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전화를? 이게 전화가 안 돼서. 왜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연락이 안 되더라고 오늘. 그래요. 바쁘시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반드시 해서 네. 사실관계를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인데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한대련 벌금 폭탄은 잘못된 처사다. 이건 사실입니다. 한대련은 통진당과 관계없다. 적당하게 정책 연대하고 있다. 네. 다른 정당과도 마찬가지로. 네. 새누리당도 좀 관계 갖고 싶다. 네, 갖고 이런 싶습니다. 예. 환영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국정원 한대련 불법 사찰했다.
주장을 하셨는데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나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말씀 되게 또박또박 잘하시고 앞으로 큰 조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실 만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저희 좀 같이 나눠주시죠. 네, 저는 20대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가슴이 아파요. 친구들이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픈데 그런 문제를 누가 아니라 대학생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사회 안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만큼 대학생들이 외치는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요즘엔 정말 뭐 그런 말도 많잖아. 20대 어디 갔냐, 대학생들 어디 갔냐 해서 그런 데 있어서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한대련 간부 활동까지 마음 먹게 됐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국정원 촛불도 그렇고 되게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애잔한 눈빛과 또 많은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 활동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아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 뉴스인데 자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촛불 집회 나가 보면 젊은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젊은 분들 만날 때마다 반갑고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젊다고요? 그렇죠. 네네. 우리 학생들 만나면 되게 반가운 마음에 왜 더 많은 학생들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학생들이 내일의 주인인데 그럴 때마다 9 to 10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바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나마 뭐 등록금도 다 못 된대요. 일부라도 도울 수 있다.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고 그냥 이미 현재부터 빚쟁이가 되는 거죠. 대학 졸업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만드는 게 바로 저희들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학생들 후원 주점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자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대련 대학생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 10월 26일 토요일 늦은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거 쏘는 분들은 밤새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서울역 부근에다가 자리를 잡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등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한대련의 정책 선전위원장 박지향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